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3개월 전에 또 이슈였는데 지난주에 너무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실화 탐사대 안녕 피터팬. 그 언젠가 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 TV에 나온 친구와 98% 매치되는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그분과 저의 디퍼런스가 뭐냐면 저보다 10년 많으시고 연배가 저희 아이도 그 아이보다 10년이 젊어요. 그러니까 27살, 17살, 저 50대, 그분 64세이셨던가 저보다 한 11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작년 여름부터 이 시설을 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또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몰랐어요, 사실은.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계속 찾아가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노던 캘리포니아 나파밸리라고 있어요. 와인 산지로 유명한 그곳에 있는 두 군데의 시설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다 오고 나서 머릿속이 조금 정리가 됐고요. 거기에 이제 Executive Director 하는 분하고 한 곳은 얘기를 했고 한 곳은 매니저라는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두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은 SLS 베이스의 시설이었어요. 그 시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SLS가 뭘까? Supported Living Service예요. 이 Supported Living Service를 그 한 곳은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딱 Supported Living Service가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면 그냥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시설이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의 도움을 지원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폐 장애인 개인이 혼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들어갔다 했을지라도 이 사람을 점포적으로 개인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죽을 때까지 가는 장기의 지원을 해주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은 건물이에요. 그 외에 아트라든가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러들은 그 시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갔던 두 시설은 다 그런 여력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한 곳은 아트 디렉터라고 닥터 디그리를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 리타이어 하시고 그러니까 봉사한다는 측면인 것 같아요. 뭐 얼마를 받느냐 뭐 이런 걸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이 그 아이들의 모든 것을 아트 그 다음에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스케줄을 이루고 계십니다. 제가 갔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역의 그들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데는 중증 장애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말은 조그마나 사회적 관계가 어렵고 혼자 목욕을 못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커뮤니티와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Supportive Living Service 혹은 Supportive Living Service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시설에 살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자기 방이 웬만한 가정의 안방보다 커요. 어떻게 저런 큰 방을 시설을 할까 그랬더니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걸 좀 더 투자하고 시설을 좋게 하면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침실이 있고 침실 양옆에 뒤쪽으로 개인 화장실 이쪽 뒤편으로
또 워킹 클로젯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리빙룸하고 키친에서는 공용 생활 구역. 그래서 거기에 두 분이 한쪽 사이드가 리빙룸을 중심으로 양쪽에 두 분씩 사세요. 근데 다 단독 룸이에요. 개인 룸을 갖고 그 다음에 공용 구간 한쪽 구석에 스태프들이 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시설을 와치해주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스태프들이 야간 야간 스텝이 주무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낮을 담당하는 분이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supported or supportive living service에 가려면 어떤 사람이 가야 되느냐? 저희와 같은 경우에요. 그 안녕 피터팬에 나왔던 그런 친구들이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24시간 케어가 필요하고요. 안전, 그 다음에 세이프티 이슈가 있고 의료, 그리고 퍼스널 하이지 옷 입고 그 목욕하고 뭐 이런 것들 스스로 안 되는. 그런데 그룹홈에 들어가긴 싫어요. 그룹홈에 들어가면 룸도 쉐어해야 되고 화장실도 쉐어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싫다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그 사회적 내추럴 그 재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스스로 위기 대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 SLS라는 게 있고요. 근데 이 SLS를 하는 거에 가장 큰 어려움은 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좀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갔다 온 시설은 어떤 시설까지 해놨냐면 바닥에 원래 걸으면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소리가 거의 안 나지만 미국 집이니까 신발도 신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마룻바닥을 전체로 깔았고요. 마룻바닥 밑에 흡음재를 까셨대요. 그 위에서 걷는 사람들의 충격이 다 흡수되게. 그 다음에 천장에도 천장을 마감하기 전에 그 안에다 흡음재를 껴서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차단되고 안에서 나는 소리가 에코잉이 안 되게. 진짜로 에코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명. 원래 천장이 낮으면 집이 답답해 보이잖아요. 천장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전장치들이 도어, 그 다음에 일렉트릭 아울렛, 그러니까 컨센트라 그러죠,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공용으로 쓰는 세탁기도 여러 대, 드라이어도, 건조기도 여러 대. 그 다음에 각자의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그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캐비넷 혹은 컨테이너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 분에 세 분의 어시스턴트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증장애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거의 모든 걸 못하는 분인데 1대3이죠. 서포트가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룹홈과 이 서포티브 리빙 서비스의 차이점은 그룹홈은 스테이트, 주 정부에서는 라이센스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 그걸 교육을 받으려고 아이가 지금 뭐 방학 중에 집에 있으면 아이가 학교를 가면 교육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SLS는 스테이트 면허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스테이트에서 돈이 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SLS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부분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그 주거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서 조금 시작했어요. 장애인들이 같이 살게 해주는데 부모가 주거 비용을 내야 돼. 퀘스천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지원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개인들이 어떻게 여기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요게 좀 차이가 있어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뭐 셀프 디터미네이션 프로그램을 캘리포니아가 제일 잘해요, 현재.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리저널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비용을 대주는지 등등이 나오는데요. 리지오널 센터에서 이 서포티드 리빙 서비스를 운영할 때 리지오널 센터가 비용을 내주는 게 스태프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장애인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시설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 감독 비용, 뭐 어디시라든가 이런 거, 교육 훈련 비용, 그 다음에 어떤 그 크라이시스, 내추럴 디제스터 같은 크라이시스가 생겼을 때 위기 대응 비용, 교통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여기까지 이제 프로그램이 아까도 보여준 이제 이런 스케줄에 여기 보면 보울링 가는 것도 있고요, 아트 클래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 지역사회 행아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드닝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 등등등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분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 한 분이 있는데 걸림돌이 되는 행정적 부담은 리지오널 센터 소셜 서비스, 그러니까 사회복지부에서 담당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이 집값을 내야 된다고. 여기에 이게 제가 가장 샥이었던 부분이 그래요. 렌트를 내야 되고 자기가 쓰는 유틸리티, 전기, 물, 인터넷. 물론 이제 저희 아이는 인터넷을 많이 쓰긴 하지만 저희 아이가 혼자 낼 수가 없는 거니까 어차피 제가 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식비. 그러니까 그 장애인 한 분이 드시는 음식에 대한 값. 근데 제가 그 시설을 방문했을 때는 음식을 하는 건지 물론 하겠죠. 그런데 너무 깨끗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음식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저희 아이같이 중증 아이는 혼자서 음식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그 스태프를 비용을 이제 사회복지부에서 내주니까 가능한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비용이 제가 지금 요 아트 스케줄 같은 거 보여드린 요 시설은 한 달에 3,500불 내야 돼요. 부모가. 엄청난 양의 돈이죠. 이걸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그렇게 본다면 일단 소셜 시큐리티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그 연금 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저희 애는 이제 아직 나이가 어려서 만약에 받으면 1,000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신청하면. 근데 보통 나이가 있고 좀 지나간 것도 조금씩 그 인플레이션 따라서 올라가니까 그냥 1,000불이라고 했을 때 그거 1,000불. 그 다음에 IHSS라고 인홈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간병인 돈이 있어요. 그 간병인 돈은 포함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허락이 돼서 그 연방정부에서 주는 그 주택보조 프로그램이 있어요. 섹션 A라고. 그런 걸 받아서 충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모자른 부분만 내면 돼요. 아까 그냥 뭐 1,000불이라고 쳤을 때 섹션 I도 그 지역의 우편번호에 따라서 섹션 A이 나오는 금액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도 주택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사실 부모가 낼 일은 거의 없는데 부모가 내야 되는 경우는 최소 1,000불에서 1,500불, 그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SLS로 했을 때 셀프 디터미네이션 프로그램 기반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리저널 센터 SLS를 운영할 거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 틀려요. 그런데 어쨌든 집 비용, 렌트 비용은 거주자가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아까도 말한 소셜 시큐리티를,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가 보통은 부모님하고 그 장애인 개인한테 가거든요. 그 장애인 개인이 그것도 내야 되고 모자른 부분은 부모님이 내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렌트비, 식비, 개인 물품비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내가 돈이 들어갈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기준으로 챗 GPT하고 연구를 해서 저희가 좀 뽑아왔습니다. 저희 아이 기준이에요. 저희 아이를 지금 내년에 성인 되거든요. 18살 돼서 보냈을 때
현재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저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게 한 1233불 94 전 정도예요. 그러니까 1234불 정도예요. 이게 SSI, 소셜 스큐리티, SSP 뭐 이거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생활비로 이제 만약에 나오면 현재 저희 사는 집 주소지로 했을 때 1600불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틸리티, 전기세, 뭐 수도세, 인터넷 이런 거 파고 식비 생활비 다 파고, 와, 식비 우리 애는 더 많이 먹는데 사실. 그러니까 요게 한 생활비가 2200불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정부 보조금, 소셜 시큐리티랑 IHS에서 제공하는 그 돈을 빼면 아까 1234불 정도로 그랬잖아요. 그걸 빼면 그 2200불에서 1233불을 뺀 한 970불 정도 대략. 그러니까 대략이에요, 다. 아직 저희가 시작을 안 해서 정확한 넘버를 모르니까. 그래서 부모가 메꿔줘서 거기서 살 수 있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셜시큐리티 다 가져가고 뭐 이거 해서 다 투게더 해도 그 시설의 퀄리티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까 2,500에 3,500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지역은 일단 월세가 좀 높고요. 나파밸리라 뭐 집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제반 시설들에 대해 나오는 편의 시설 뭐 이런 프로그램들 뭐 이런 거 했을 때 내는 그림이 조금 내는 돈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두 군데 갔다 그랬잖아요. 이전에 한 군데는 3,500불, 한 군데는 2,500불이에요. 여기 또 오퍼레이팅 방식, 운영 방식이 달라요. 이건 또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제가 쉐어할 건데요. 또 내일은 제가 여기도 노던 캘리포니아, 지금 아이가 방학이라서 노던 캘리포니아 쪽으로 제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 찍고 올려놓고 내일은 거기 한 군데 더 그냥 7시간 정도 운전하고 올라가야 되긴 하거든요. 갔다 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모델 연구를 하는 거는 제가 세우려는 시설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살게 하고 싶은 거죠. 저도 늙고 아이도 늙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공부가 되지 않으면 그런 시설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계속 이런 준비하는 과정들을 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아이 키우면서 필요했던 것들, 제 생각했던 것도 나눈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런 영상들, 이제 제가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들, 어떻게 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